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계율, 특히 법망경에 있는 10중 48경계, 총 58가지의 계율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약 80%에 가까운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투게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계율에 나와 있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보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해야 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율의 여러 내용들을 쭉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매일매일 달라지고 또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삶의 토대를 계율로 삼고 그 계율을 지니면서 불교적 삶을 추구할 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해야 한다라는 실천을 우선으로 둘 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바로 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게더에서는 계율을 기존과는 다르게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닌 작지계적인 성격인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반대적 의미로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투게더에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이제 새롭게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투게더를 통해 앞에서 이미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까르마, 스마트 까르마라고 해서 인터넷이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에선 가히 하루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을 과거에는 컴퓨터라는 기계를 통해 사용했지만 지금은 노트북, 타블렛, 그리고 손바닥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다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하고 또는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가 돼서 그와 더불어 스마트 까르마라는 내용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어찌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 21세기라고 하는 정말 먼 미래와 같이 꿈꾸던 것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그 21세기의 미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가장 달라진 단 한 가지 바로 인공지능, 우리 AI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 AI 까르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공지능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불교적으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정말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와 함께 할지 아직까지도 모두도 답을 내릴 수 없고 어떤 개발자, 어떤 전문가도 정확한 진단 또는 방향을 정해주지 못한 그러한 혼란의 또는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서 시대의 화두로서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현인 인공지능에서도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입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영어로도 똑같죠.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위적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AI 원래는 여기 이렇게 줄임말 표시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것도 쓰지 않죠. 그냥 영어로 간편하게 AI 또는 그냥 AI라고만 해도 모두가 알아들을 정도로 시대의 화두이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첨단 과학기술이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별로 쓰는 건 없는데 인공지능 과연 우리 삶 속에 진짜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벌써 이것까지 오기 위해 해왔던 인터넷 까르마, 스마트 까르마 속에는 이 인공지능까지 오기 위한 계단, 토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이렇게 얘기하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전화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전달하는 그 역할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전력을 통해 전한다는 전화의 기능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된 순간부터는 바형 핸드폰을 지녔고 바형 핸드폰 속에는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기기
더불어 인공지능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TV를 통해서 우리 투게더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아마 과거와 같이 TV선을 또는 TV 안테나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케이블 TV라고 하지만 지금은 케이블 TV라고도 안 하죠. IPTV라고 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TV로 이걸 보고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분의 TV 그리고 IPTV가 들어있는 모뎀 또는 리모컨에 이 인공지능이 들어있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던가 여러분이 무엇을 찾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는 스피커 기능이 있어서 그거 누르고 말해서 무엇 찾아서 틀어줘 라고 하면 곧바로 틀어주죠. 바로 우리 곁에 그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죠. 옆쪽에 있는 아마 화면 잠금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핸드폰 삼성이든 LG든 애플이든 그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로 한 것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소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요새는 저도 이제 메신저, SNS 같은 것을 쓰는데 무슨 톡이라고 하죠. 저는 오타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 밑에 마이크 버튼이 있어서 그걸 꼭 누르고 말을 하면은 저의 말의 패턴을 얘가 인식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키보드로 쳐주죠. 그런 다음에 수정할 부분만 조금 고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되죠. 바로 그것도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며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그 정도로 우리 가까이의 모든 곳에 이미 AI라는 것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딱 떠오르면은 마치 까르마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까르마, 업입니다. 근데 업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바로 악업이죠. 지옥 또는 고통, 어려움으로 표현되듯이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AI지만 AI 하는 순간 지금 사람들이 맨 처음 떠올리는 화두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가? 아니면 함께 해야 할 존재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가? 반대로 인공지능에 우리의 인간이 사용되는 것인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불안한 형태로만 더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기술의 정점에 모든 것들을 모아놔 그리고 인류 역사에 들어있던 모든 지식을 다 담아서 만들어낸 것을 이처럼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또는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인가라는 의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이 존재인 것인지 물건의 것인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존재인가 것인가, 것이라고 하면 물건이겠죠. 존재라고 하면 하나의 인격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와 무언가를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고요. 확실히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존재와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기계라고 우리와 구별시키기 위해 물건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많죠. 그 정도로 우리도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표현과 같이 이 모든 것에는 인위적인, 인공적인, 사람의 손이 거친, 사람의 생각이 거친, 그리고 사람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모든 중생은 바로 행동과 말과 생각이라는 신구의의 삼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삼업을 가진 우리 사람들, 중생이 만들어낸 게 AI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AI에게 과연 까르마, 업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의 질문을 딱 듣는 순간 그럼 당연히 있겠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계인데 무슨 삼업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용하는 우리의 삼업이 AI에 투영될 것이고 거기서 도출되는 나오게 되는 어떠한 답 또는 결과물들이 이것을 품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손 안에, 몸 안에 모든 곳에 정말 인터넷, 스마트 기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AI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나아가 요새는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들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삼성워치, 애플워치 뭐 해가지고 정말 여기 수없이 많습니다. 찾아봤더니 뭐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시계는 너무 많고 오히려 가슴에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여기 이 팔 안쪽에 붙여서 당뇨를 진단하고 고혈압을 체크하는 이런 AI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료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건 저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연세가 좀 있거나 특정 병을 앓고 계신 분은 이런 것들을 달고 계시면 위급한 상황, 특정 상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119나 병원으로 급하게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미 여기 지금 한 영화배우 나와 있는데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블이라고 하는 슈퍼히어로. 우리 앞에 투게더에서도 슈퍼히어로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진짜 영화상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입니다. 근데 이 히어로는 특별한 힘이 없죠.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기를 만들고 스마트 기기들을 붙여서 슈퍼 파워를 가진 영웅들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가장 인기를 끌었던 아이언맨이죠. 말 그대로. 우리도 어느새 스마트맨 또는 이런 기계를 갖고 있는 아이언맨이 돼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출간 저 역시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지금 뭐 투게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다 AI를 학습을 시켜서 만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종종 번역을 하거나 그럴 때 어려운 정말 제3세계 언어들이나 그런 걸 할 때는 AI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정말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고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확실히 다른 것으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즉 가지고 있고 가지려 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없어지면 그렇게 찾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두려운 존재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라볼까요? 인간과 너무 달라서 이질감을 갖기도 하지만 인간과 너무 똑같아서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딱 이면을 나타낸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이 모습의 AI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인간과 같으니까 오히려 무서워하죠. 이러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도 나오는 이런 해골의 모양,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AI를 통해 우리의 감춰놨던 폭력성 또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가지려 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찾고 함께하는 우리가 이것과 함께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인공지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맨 처음 나오는 게 이거죠. 누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나? 왜 그럴까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직장인 57.7%가 AI 시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AI 일자리 대체, 위기감을 느낀다. 직장인 10명 중에 4명. 정말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그것이 AI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2030년이라고도 다양한 이런 여론조사며 다양한 일들이 계속 뉴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AI와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일상은 지금도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내고 있죠. 그냥 막연하게 AI가 우리의 일을 다 뺏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어쩌면 미디어에 의해 몇몇 소문에 의해 몇몇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너무 강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AI는 그것에 협력하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같이 공존하며 영위해 갈 수 있을까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작 AI는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최첨단 AI가 달려있는 최신의 스마트폰, 최신의 그런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또 살려고 합니다. 정말 모순적인 거죠. 두려워하면서 가장 빨리 가지려고 하고 신제품이라고 하면 그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고 또는 가지려고 돈을 모으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인데 오히려 나는 그것을
살려고 하는 너무나 충돌적인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것을 쓰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I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사용한다면 우리와 함께 좋은 것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처음도 모르겠고 중간도 모르겠고 끝도 모른다고 하면 이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괴물을 만들어내고 무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AI가 만들어지지만 무엇인지 모르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우리의 탐욕을 여기에 투영시키고 우리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넣는다면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 있죠. 챗 GPT라는 것에 우리의 사진을 넣어서 지브리라고 하는 특정 화풍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만들어 봤었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브리에 있는 대표, 우리 작가이시죠. 그분께서 이것에 대해 이런 창조성,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편히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의 일자리를 그렇게 뺏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주는 게 AI가 아니었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갖고 싶어 했던 다름 아닌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만듭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이 만드는 건데 뭐 재미로 그럴 수 있는 것지도 않아? 라고 너무 편안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다름 아닌 다시 우리의 일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 줄 아냐? 내가 일생을 바쳐서 만든 그림에 또는 작품에 또는 글을 인공지능이 마음대로 갖다 쓰고 함부로 한다는 건 이거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발이라면 스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거를 쓰고 있는 건 인공지능이 아닌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 찾으려고 했던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려 했던 다름 아닌 우리라는 겁니다. AI는 태생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Human Centered AI라고 해갖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삶을 도와주게끔 만들게 되었죠. 근데 사람이 오용락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자신의 이성에 앞서 이성적 삶이 아닌 본능적 삶을 추구하다 보니 점차 탐욕스러워지고 그 안에서 남의 것을 함부로 가지려고 하거나 남이 얻어낸 것을 쉽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성형 AI다라고 해갖고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는 세상인데 생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따와서 그것을 갖고 오는 카피라고 하죠.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생성이라고 바라봅니다. 언젠가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되면 인간이 생각한다라는 생성한다라는 건 이 정도의 한계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오히려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 역시도 그런 불안감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작 사용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나 자신, 우리이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책임론이라는 것이 대두됐고 그를 통해 정말 지금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AI가 벌린 그 사고의 책임은 그 일의 책임은 그 책임은 누가죠? 그건 AI인가? 라고 해서 서로 인간은 AI에게 삿대질하고 있고 기계는 사람에게 다시 삿대질을 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정작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입력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엄성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명령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한 네가 잘못이지 명령을 한 나는 아니지. 너가 오히려 안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답을 내릴 수 없는 결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고 오히려 이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를 외면하려고 하거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자문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AI에게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냥 또는 AI를 통해 그것을 알려고 하고, 저도 요새 법문도 다니고 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인살 라운디로는 여러 군데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 스스로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전법의 그런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뭐 중간중간 계율의 용어들이나 계율의 어려운 것들을 설명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듣다가 갑자기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게 아니라 핸드폰부터 보세요. 확인하는 거죠. 진짠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하신 그 정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계율의 전문가들이 만들었겠죠. 그 안에 저의 손을 탄 것도 있고 제가 아는 교수님이 넣은 것도 있을 겁니다. AI는 인공지능입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여러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명령을 넣으면 그것을 토대로 키워드들을 모으고 그 키워드를 재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나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만약 거짓 지식이 들어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요새 AI가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해봐 라고 하면은 말을 돌리거나 그 명령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AI를 많이 사용하면서 부정적 표현을 썼던가 스스로 AI에게 거짓말을 시키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AI, 그리고 AI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인간의 지식, 과연 AI의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을까요? 스스로 태어나 아무것도 배운 바 없고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인간의 삶을 탐구하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하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AI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식들,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은 단순한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마리들을 모아서 그것을 조작하고 다시 조립해서 만들어 대답을 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가 말한 지식, 그가 말한 정보는 바로 우리의 지식이고 정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틀린 정보를 마치 정말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했다라면 그거는 고스란히 그 지식을 말한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강의하면서 이렇게 찾아서 보고 확인하시면 가만히 좀 봅니다. 맞습니까? 라고 하면 아 맞네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밑에 보면 거기 항상 출처가 나오죠. 그 출처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특정 사전 또는 특정 포털 사이트 정보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제가 쓴 겁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안 찾고 이제 그때부터 제 강의를 오히려 집중해서 듣죠. 우리는 타인의 말에 대해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하죠. 맞는지 틀리는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으면 노래를 최대한 음미하고 그 노래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팔짱을 끼고 어디 잘 부르나 보자 라고 보는 건 안 되죠. 인간의 삶은 화합하고 공감하고 공존하는 겁니다. 단순히 맞냐 틀리냐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건 굉장히 기계적인 삶이죠. 최근에는 오히려 더 이런 기계적 삶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것, 성취감을 우선으로 합니다. 과정이 아닌, 그 과정을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닌 과정과 준비를 거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차 AI에게도 더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한 것이 오히려 나를 통한 지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지식으로서 그것들을 더 쌓으려고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요새 AI를 통해 우리가 만든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먼저 보시면 최근에 비가 엄청 내려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고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때를 또 틈타서 특정 유튜버들이나 요즘 틱토커라고 하죠. 화제를 만들어 더 돈을 벌고 싶어갖고 여기 보시면 경복궁에 물개가 나타났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AI라고 해서 이 뉴스는 제가 실제로 찾아보고 그거를 캡처해 온 겁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잠겼어요. 가짜 AI 영상 확산.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거짓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마치 물난리가 났고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경복궁에 물이 잠겨 말도 안 되죠. 갑자기 물개가 나타나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Wow, the rain is incredible. Gyeongbokgung is completely flooded. Wait, is that a seal? Oh my gosh, a seal!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어놨고 본인이 마치 뉴스 리포터인 양
거기서 너무 뭐 이런 얘기는 좀 거칠지만 뻔뻔스럽게 그렇게 거짓 뉴스를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딥페이크. 이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로 AI 보이스 피싱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녀의 목소리를 따서 연세 드신 분께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막 돈을 뺏어가거나 그런 뉴스들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앞두고 AI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뉴스의 하이라이트들이 유튜브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봤었는데 요새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가짜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또한 그뿐만이면 다행입니다. 사람들의 심리, 불안한 상태,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가짜 회사, 가짜 CEO 또는 가짜 투자의 모습을 만들어 여기 나와 있죠. 신종 AI 투자 사기까지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 핸드폰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고 이러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펀딩을 받아와 이런 그럴싸한 걸 만들려고 한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들을 잘 모르고 직접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생에 모아둔 돈들을 여기다가 같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AI로 만든 것이니까 회사도 없고 사람도 가짜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죠. 즉 허망한 걸 쫓은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고 믿은 것에 믿음까지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스란히 당해 피해자는 나오는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정말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수많은 뉴스들을 만들죠. 전쟁의 모습,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점차 자극적인 것만 만듭니다. 또 우리가 AI, 이러한 인공지능 하면 맨 처음 떠올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입니다.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특히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워낙 이 AI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특히 더 많이 주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라고 하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다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니까 나는 그냥 쉬고 있을래 라고 해서 그 안에서 졸거나 핸드폰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뉴스에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방과의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차선이 미세하게 벗어나거나, 차선을 벗어나는 이유는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선이 많이 벗겨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차선이 벗겨져 있으면 이것들이 레이더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줄을 찾아서 차가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실제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꼭 써 있죠.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 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죠? 그 차에 여러분이 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차는 여러분의 차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율주행이 달려있고 인공지능이니까 얘한테 맡기면 돼. 난 그냥 몸만 싣고 갈래. 사고 나면 어떡할래? 절대 안 내. 절대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철석같이 믿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죠. 오히려 존재하고 믿어야 될 것들은 의심하거나 또는 확인하면서 존재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아직 미완성의 것은 너무나 믿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다 보니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 책임론을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세상이죠. 너무 복잡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잘못인지 인공지능 잘못인지 아니면 그 차를 판매한 회사의 잘못인지 자율주행을 허가해준 나라의 잘못인지 자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도 답이 안 나오죠.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차에 몸을 싣고 있고 또는 그 AI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확인하고 좀 더 조심하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자신과 더불어 쓸 수 있게 같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업을 부정하는 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일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피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인 것을 싫어한다라는 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AI를 통해 입력을 하고 함께하는 그 산업으로서 함께 행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찌 AI의 산업을 부정하겠습니까? 쓰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벌어진 문제나 사고, 그것이 어떻게 AI만의 책임일까요? 그 차를 타고 있고 그 명령을 입력하고 그것을 물어본 우리의 책임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투게더 25화 단맛바다 160에 이미 이야기됐던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다른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바르게 제어할 때 비로소 사람은 얻기 어려운 구원자를 얻는다. 우리가 행위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구이의 모든 것은 다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편리해지고 내가 안락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고 우리 스스로를 어려움에서 구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됐던 간에 책임을 멀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바르게 제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참된 자신을 만난, 특히 얻기 어려운 구원자를 얻어 자유로운 존재,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그 존재를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AI는 우리의 미래를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구해주고 구원자를 만남에 있어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고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AI에게 사용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맡기고 결국 그 책임만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인공지능은 언젠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은 상태에 빠져버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욕망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화합과 존중의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상하관계,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명령에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음을 알려줄 때 이 AI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닐 것이고 우리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I와 사람이 공존하는 특별 체험점이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하인, 노예와 같이 이 기계, 로버트,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구자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쉽게 배우고 재밌게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제분들 또는 손주, 손녀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부하는 풍토가 이미 달라졌죠. 예전에는 공부하면 이렇게 문제집을 꺼내서 연습장을 펼쳐놓고 하나씩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필기하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마 컴퓨터 앞에서 이제 키보드를 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도 시간이 지나 그나마 그것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공부하시죠 다들? 손주, 손녀, 자제분들이 타블렛 PC를 꺼내서 거기서 문제를 풀고 거기서 필기하고 거기서 쳐서 AI와 같이 공존하며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습은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희도 지금 투게더를 하면서 여기 칠판에 이렇게 제가 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칠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린 전자칠판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도 투게더를 처음 할 때 피디님한테 그리고 방송국이 이 전자칠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렇게 PPT를 띄울 수도 있고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필기를 해서 여러분께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저희보다도 훨씬 어리고 신문물을 더 빨리 받아들인 세대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전자칠판, 타블렛 PC, 인공지능과 소통을 하고 그를 통해 공부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을 지식을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이지만 그것을 반대로 이제 인간에게 공부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사용했던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시기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의 부정적인 것, 공격적인 것, 폭력적인 것만 들어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인공지능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화합과 존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온화한 말, 자비로운 표현,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을 찾아 그들이 인간이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된다면 인간 중심,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점차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AI를 사용하는 것도 AI에게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도 그리고 AI 자체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AI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사회의 부품, AI의 한 기능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투게더 20화에서 이야기 나눴던 단맛바다 379번 개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만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경책하듯 우리를 성찰하든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그것에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을 탓하고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것에 험한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인과응보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쓰고 있고 그것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AI를 두려워한다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AI가 열어줄 내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행동을 보면 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AI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AI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과 이어져 있고 우리 그 자체와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르겠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모르겠다고 해서 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TV, 하다못해 최근에는 냉장고며 모든 가전제품에 AI가 심어져 있죠. 그것들이 나와 함께 소통하고 있고 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나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섬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그 섬을 주변에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섬 속에 나는 외로움이 아닌 무서움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 더러워진다.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 의해 깨끗해진다. 깨끗함이나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역시도 우리 투게더 앞에서 21화에서 다뤘던 단맛바다의 165번 개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 의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AI에다 악을 행하면 그로 인해 AI가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AI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푼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깨끗한 모습들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깨끗함이나 더러움, 이 모든 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업보, 우리와 소통되어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가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가 만약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스스로 괴롭히고 있고 우리에게 공포를 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I는 이제 첫걸음을 뗀 시점입니다. 첫걸음을 밟은 시점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생성형 AI가 나왔고 스스로 지식을 개발하는 AI가 다시금 등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AI에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전해주는 건 다른 누가, 전문가가 또는 그것의 개발자가 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AI를 한 존재로 보신다고 하면 좀 더 존중을 하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그것을 물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명령과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닌 부탁을 하고 그것에 좀 더 인간다움을 담아 표현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그 정보를 통해 인간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혜의 실천이 따라 있기 때문에 지식의 AI를 인간이 받아 지혜의 삶으로서 승화시킨다면 인간과 AI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사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앞세우고 정보만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우리는 언젠가 AI에게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AI에게 사용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AI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율적으로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의 AI의 모습을 계속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AI 까르마라는 주제를 통해 AI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달라짐은 그것의 탓이 아닌 사용하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의 내용에서는 그 AI를 이제 어떻게 불교적으로 바라볼 것이며 불교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연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계율 그리고 이 시대의 불교적 가르침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TV와 스마트폰으로 저와 함께 투게더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 투게더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TV와 스마트폰의 AI에도 바른 부처님의 계율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